프로파일러 수업. 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고 넓게 들여다봅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컬 덕원 씨, MBC 박소영 아나운서 두 분 출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한 주 휴강을 했는데 학교 다닐 때 휴강 한다 그러면 막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너무 네. 좋죠. 박소영 아나운서 무척 좋으셨겠어요, 지난주? 한 주 쉬니까 제가 여기 스튜디오에 네. 들어오는 입구를 그 사이에 잊어버려서 아까 들어오는데 지나친 거예요, 입구를. 한 주 쉬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네. 한 주 쉰다고 할 때는 기분이 좀 좋을 수도 있는데 네. 네. 막상 한 주 지나고 나면 너무 그리웠다. 정말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정치적이시네요. 네, 그런데 덕원 씨 요즘 네. 이제 코로나 그 방역 조치 완화되면서 네. 와 공연계가 상당히 들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원 씨도 그렇죠. 바쁘지 않아요? 이제 공연 준비들이 점점 구체화들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많은 분들이 예년보다 더 많은 공연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준비. 그리고 뭐 지역 네. 축제나 이런 곳에서 뭐 섭외를 하거나 준비하는 경우도 네.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대학 축제도 그렇고요. 네,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뭐 지역 축제 몇 군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네. 되게 반갑더라고요. 네. 확정되길 바라면서. 네. 확정되길 바랍니다. 네, 뮤지션 분들 또 공연업계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너무 힘드셨는데 좀 좋은 일들 계속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수업 현재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키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저희 모습 직접 보실 수 있고요. 댓글로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파일러 수업 1교시 시작해 볼까요? 예, 1교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시는 추리 퀴즈 코너죠. 네. 박소영 아나운서 문제 내주세요. 네, 미국 드라마 CSI 보신 분들 길그리 선반장의 직업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곤충학자인데요. 드라마뿐 아니라 실제 범죄를 수사할 때도 곤충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005년 이탈리아에서는 해안가 살인범을 찾던 경찰이 이 곤충의 피를 이용해서 용의자를 밝혀냈고요. 또 2008년 핀란드에서는 도난당한 차 안에서 이 곤충을 발견했고 이 곤충의 피에서 용의자의 유전자를 확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것에 물리고 또 시끄럽고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수사에선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네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배짱이, 2번 기생충, 3번 모기. 1번 배짱이, 2번 기생충, 3번 모기. 네, 오늘 추리키 퀴즈의 주제는 곤충인데요. 이탈리아와 핀란드에서는 이 곤충의 피를 통해서 용의자의 유전자를 확보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덕원 씨, 네. 오늘의 문제가 어렵죠.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정답 힌트 좀 주세요. 이 곤충은 정말 피를 빠는 곤충의 대명사인데요. 드라큘라 같은. 네, 우리가 정말 싫어하죠. 그런데 영화를 예전에 보셨던 분은 알겠지만 네. 쥐라기 공원 영화에서 네. 이 곤충이 먹은 맞아요. 공룡의 피를 이용해서 예. 공룡을 다시 유전자로 이제 재조합을 해내죠. 기억나시죠? 예, 그 호박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예. 호박 안에 들어갈 만한 친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영 씨 혹시 추가적인 힌트 주실까요? 이렇게. 네, 성우의 도전을 해보시는.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정답자 10분 추첨을 해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오늘 수업이 끝날 때쯤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저희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프로파일러 수업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2교시 시작할까요? 네, 오늘 다뤄볼 사건은 무엇입니까? 네, 지난주부터 보도가 많이 된 사건인데요. 먼저 네. 준비된 저희 MBC 뉴스 먼저 들어보시죠. 한 40대 남성이 길을 지나던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서 숨지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는 60대 노인에게 한 남성이 다가갑니다. 노인을 쓰러뜨린 남성은 얼굴과 몸 등을 발과 깨진 돌로 1분 반가량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이 남성은 쓰러진 노인의 주머니를 뒤져 금품을 챙긴 뒤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손수레를 끌면서 폐지를 수집하던 또 다른 노인까지 폭행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네, 이 사건 참 너무 화가 납니다. 네, 아니, 맞아요. 너무나 당혹스러우면서도 이 마약 범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불안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행동들이 너무나 폭력적이고 맞아요. 지나가다가 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이런 불안감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폭행한 사건이거든요. 네. 참 안타까운데 피의자가 현재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표디께 이 사건 프로파일링 요청합니다. 네, 일단 어떤 사건이었는지 내용부터 차분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 5월 11일 오전 6시쯤 서울 구로동 한 공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네. 당시에 40대 한 남성이 길을 지나가던 60대 노인에게 다가갔고요. 예. 1분 동안 발과 돌로 이 노인을 무차별 폭행했던 사건입니다. 남성은 쓰러진 노인에게 금품을 챙긴 뒤에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네. 이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나 한동안 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구급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숨진 상황이었는데요. 이 노인을 폭행한 남성, 또 200m 떨어진 곳에서 이 폐지를 싣고 수레를 끌던 80대 또 다른 노인을 또 한 번 폭행합니다. 이 노인의 신고로 이 40대 남성은 경찰에 체포가 되는데요. 네. 두 명의 피해자, 40대 남성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고요. 이 피의자는 중국 국적, 또 마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게 특이점입니다. 네. 이 마약 반응에 대해서는 현재 국과수 정밀 분석이 진행 중이고요. 이 결과에 따라 이제 관련 혐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네. 남성은 구속 상태로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공격성입니다. 공격성 말씀하셨는데 예. 예전에 이런 사건들을 다룰 때 특히 이제 이 마약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네. 저는 그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마약이나 뭐 음주 때문에 심신상실, 뭐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에 사실은 그렇지 않다. 네. 이런 말씀을 일관적으로 해주셨는데 예. 그 연장선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죠. 그게 핵심이고요. 마약을 복용하거나 마약에 뭐 취해 있는 이 네. 상태에서 이들이 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면 마약 때문이다란 말도 어느 정도 그 일리가 있겠죠. 네. 그런데 마약 복용자들이 다 이렇게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남을 해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네. 첫 번째 범행 1분 동안의 무차별적인 폭행 이후에 이 범인이 한 행동이에요. 네.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서 금품을 탈취했잖아요. 네. 네. 이건 대단히 합리적이고 의도적이고 아주 조직적인 그런 행동이고요. 아, 이것을 마약에 중독된 상태에서 네. 뭐 환각으로 인해서 현실 구분을 못하고 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걸 어떤 이 범행의 핵심을 뭘로 봐야 될까? 마약에 초점을 맞추면 사실 오해를 할 우려가 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는 공격성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 네. 사람이 마약을 복용하거나 마약에 중독되거나 취해 있지 않은 상태였어도 이 공격성은 어떤 형태로든 만약 그런 상태였다면 조금 더 들키지 않고 목격되지 않고 검거되지 않을 수 있는 네.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범행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피해자 40대 남성과 피해자들 아무 관계 없는 사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이게 묻지마 범죄다, 뭐 묻지마 살인이다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이 경우는 범행 동기를 어떻게 봐야 좋을까요? 두 가지죠.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성, 이 범인의 내면에 있는 인간에게 누구나 공격성은 있어요. 네. 누구나 다른 존재를 파괴하고 싶고 부서뜨리고 싶고 내가 강하다는 걸 느끼고 싶은 그런 아주 먼 원시 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러한 욕구가 있긴 있거든요. 네. 다만 그것들이 우리 문명 사회에서 교육을 통해서 그렇죠. 그것이 순화되고 그리고 사회화되면서 행해지지 않게 되거나 조절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범인은 그 공격성이 어떤 이유에서건 상당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이 이렇게 네. 상황을 만나게 되면 표출되어 나오는 그것이 범행 동기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첫 번째 범행에서 행했던 금품 절취 네. 그 자체도
애초에 이런 범행에 새벽에 나서게 된 음. 이유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 야. 돈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출범한 범죄였는데 범행을 수행하는 와중에 공격성이 압도해 나가면서 네. 폭력에 대해 치중하게 된 아. 이런 형태일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저 여기서 그럼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네. 이 공격성이 표출이 될 계기가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앞서서 마약을 한 사람이 모두가 이런 행동을 보이진 않는다고는 하셨지만 네. 그 방아쇠가 혹시 마약이 될 수는 있는 건가요? 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마약 복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대뇌에 마약의 화학 성분이 들어가면서 그 뇌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감각들이 대단히 민감해집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민감한 그런 감각의 경각을 느끼게 되고요. 각성을 느끼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망상을 좀 느끼게 돼요. 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네. 네. 특히나 평상시에 억눌려 있었던 것들이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정서, 감정 같은 것들이 좀 고양 흥분되기도 하고요. 네. 기분 좋은 느낌 이런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그러한 이제 반응들이 똑같은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평상시에 무엇을 감추고 숨기고 억누르고 있었느냐, 어떤 정서와 감정과 욕구를 그것이 이제 만약에 공격성 부분이라면 마약을 복용하면서 그것이 이제 의식 바깥으로 뚫고 나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러면 그것이 촉발 요인, 방아쇠가 네. 될 수도 있고요. 다른 방아쇠 촉발 요인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저 이런 마약에 대한 검사를 했을 때 네. 그러니까 간이시약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이런 경우는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제 정밀 검사를 국가수에서 하게 될 텐데요. 간이 시약 검사를 했을 때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네. 맞아요. 항체 검사도 하고 PCR 검사 따로 하고 그랬잖아요. 네, 간이 검사를 할 때 이제 양성이면 거의 양성일 확률이 그렇죠. 높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약물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간이 검사에서 나온다면 거의 본 검사하면은 다 확실하게 검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체포 직후부터 경찰 조사가 어려울 정도로 네. 웃음을 터뜨렸다고 예. 하는데 이게 그 마약에 의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을 복용한 이후에 대뇌에 화학 물질이 올라가면서 그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조충처럼 이유가 없는데 기분이 막 항진되고 웃음이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사리 분별 못하느냐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다. 예. 정확하게 어떤 일이 오고 가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자기가 어떤 짓을 했는지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정서가 이렇게 고양이 되어서 웃음이 나오는 또는 반대로 눈물이 막 나오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것은 없을까요? 아니죠. 죄책감 느끼죠. 아 정말요? 예. 별개구나.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간혹 마약에 심하게 중독된 사람들이 이제 뇌가 많이 망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피해 망상이 무척 심하게 나타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공격하고 잡아먹으려는 괴물 같은 모습으로 실제로 느끼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때 이들이 하는 행동이 주변에 있는 걸 들고 막 휘두르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변에 있는 게 만약에 칼이거나 이러면 위험하겠네요. 대개 그 피해자들은 가족이 됩니다. 그 경우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니까 그 경우에는 이들이 하는 행동은 방어적인 공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을 오인하고 주변에 네. 있는 사람을 괴물이나 뭐 짐승으로 환상, 망상, 환각을 느낀 상태에서 행하는 것이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의 정황, 상황, 사실,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것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따른 죄책감은 당연히 느끼죠. 뭐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게 마약 복용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가 또 늘 했듯이 심신미약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마약 투약을 했을 때도 이런 것들이 좀 인정이 되나요? 변호인은 당연히 주장을 하겠죠. 주장을 할 테고요. 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정신과 전문의 정신 감정 그리고 과거의 마약 투약에 네. 따른 병력들, 치료 경력 이런 것들을 아마 제출을 할 겁니다. 네. 다만 그
법원에서 법적으로 판단하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의 기준은 네. 반드시 의학적인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아, 그건 참고용이군요. 그렇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판사들도 같은 시각으로 보니까 네. 그가 범행을 행할 때 과연 정확하게 사리 분별을 하고 있었느냐, 자기가 하는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 알고 있었느냐, 네. 자기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 상처, 고통이 가해졌는지 알고 있었느냐, 자기가 한 행동이 법에 저촉되는 범죄라는 걸 알고 있었느냐, 네. 이 기준만 충족된다면 심신상실은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한 판단을 현저하게 혼란스럽게 만들 만큼 마약의 효과가 컸느냐, 이 부분을 이제 보면 그게 그렇다고 판단되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할 테지만 그렇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면 네. 마약을 복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그러한 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이라고 판결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당시에 마약을 복용했느냐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긴 하지만 또 한 가지가 경찰이 이제 정신질환 관련 진료 내역을 요청했다고도 하잖아요. 네. 또 6873번님은 또 정신적인 문제도 있을까요? 라고 또 궁금증을 보내주셨어요. 네. 정신적인 문제가 이런 사건을 만들기도 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왜냐하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보이는 현상 중에 증상 중에 상당 부분은 조현병 증상과 유사한 증상들이 네. 많습니다. 헛것을 듣고 네. 헛것을 보고 네. 그리고 아주 편집증적으로 의심을 저 사람이 날 죽이려 해라든지 내 네. 밥에 독을 탔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나타낸다든지 그 증상들이 조현병 증상과 좀 유사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마약 중독이기 때문인지 조현병이 있기 때문인지 마약 중독 사실을 모르고 정신과 의사가 만약에 이 사람을 진료하면 조현병이 있다라고 진단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법무정신병원에서 좀 상당 기간 수개월 동안 감호 상태에서 지켜보면서 네. 정밀 감정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이 사건 안타까운 점이 숨진 피의자가 폭행을 당한 뒤에 네. 방치됐다고 해요. 오랫동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조를 못 받은 것인데 이 쓰러져 있는 동안에 행인들은 많이 지나쳤다고 하더라고요. 수십 네. 명들이. 네. 우리가 참 더 빨리 구조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좀 뭐 방법이 없었을까요? 안타깝죠. 이 사건이 과거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제노비스 사건이라고 네. 인류의 수치라고 알려졌던 사건이 있었어요. 20대 아. 여성이 강도에게 새벽에 네. 20차례 정도 칼에 찔리고 있고 계속 비명을 지르는데 네. 한 43명 정도인가요? 라는 그 인근에 있던 주민들이 다 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고 개입 제지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책임의 분산 효과라고 하죠. 나 말고 여러 사람이 다 알 테니 네. 내가 꼭 개입할 필요 없잖아.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저 많은 사람 중에 나보다 더 세고 강하고 혹시 경찰관이나 무술 유단자나 이런 사람이 있을 텐데 굳이 내가 왜 이러한 심리적인 효과가 발생을 해 이것을 우리가 책임의 분산 효과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주로 권고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특정한 보이는 사람 한 사람을 지목을 해서 아저씨, 아주머니, 학생 나 좀 살려주세요. 신고 좀 해주세요. 근데 이건 사실은 그렇게 하시기 전에 사실 지나가는 먼저 우리가 내가 도와주는 그걸 게. 도와드려야 되죠. 네. 근데 워낙 그렇지 않은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바로 지목을 해서 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담시켜 주라는 거죠. 그러면 네. 책임의 분산 효과가 옅어지고 사라지고 그 사람이 온전히 책임을 네. 맡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도 좀 시민들께서는 이런 것에 조금만 더 책임감을 갖고 네. 신고라도 그럼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그리고 또 이 마약의 문제가 좀 큰데 참 마약이 유통이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마약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이 대책이 있죠. 하나는 공급 차단, 네. 또 하나는 소비 차단, 네. 또 하나는 유통 차단. 세 개를 다 동시에 해야지 한 곳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되고요. 네. 마약 문제 심각해지는데 빨리 우리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까지 저희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1교시에 추리 퀴즈를 저희가 드렸었는데요.
박소영 아나운서 문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정답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문제. 때로는 곤충이 범죄에 결정적인 단서를 주기도 합니다. 2005년 이탈리아에서는 해안가 살인범을 찾던 경찰이 이 곤충의 피를 이용해서 용의자를 밝혀냈고요. 또 2008년 핀란드에서는 도난당한 차 안에서 이 곤충을 발견했고 이 곤충의 피에서 용의자의 유전자를 확보했습니다. 피와 관련된 동물이죠. 이 곤충은 무엇일까요? 보기 3개 드렸었는데요. 1번 배짱이, 2번 기생충, 3번 모기. 정답은 3번 모기였습니다. 아, 너무 어려운 문제였네요. 아, 우리 박소영 아나운서의 힌트가 결정적이었어요. 네. 저 때문에 더 어려워졌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이게 대단한 힌트였는데요. 네. 이 모기에서 채취한 혈흔을 분석해서 DNA를 알 수 있다. 네. 라는 게 너무 놀랍게 그 느껴집니다. 작은 곤충에서. 그렇죠. DNA라는 것이 결국 우리 몸속에 있는 네. 유전인자고 이것은 세포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혈액은 가장 그 세포에 그렇죠. 응집된 곳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아무 모기나 잡아서 그 모기한테 있는 혈액 나왔으니까 다시 범인이냐 이게 안 되잖아요. 거기 네. 있던 모기여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장소의 공간의 한정성이 중요하고요. 이 장소에서 이 모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주장한 알리바이가 깨질 수밖에 없는. 어.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사례에 나오는 차 안이라는 거잖아요. 아, 그런데 밀폐된 도난된 차 안. 공간이기 때문에. 그 차 안에 이 사람의 혈액이 있는 모기가 뭐 수만 킬로, 수천 킬로 이동을 못 하니까 네. 차 안에 갇혀 있는 거고. 그렇네요. 아,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그 예. 모기가 잡혀서 그 피가 막 말라버려도 분석 가능한 건가요? 모기가 말라버리기보다는요. 예를 들어 피를 빨았는데 그걸 다 소화하고 소화. 다른 피를 또 네. 예, 그 섭취했을 경우에 그럴 때는 그 경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왜냐면 모기를 잡았을 때 피가 이제 좀 생생한 경우가 있고 네. 좀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마른 건 상관없어요. 아, 예, 오히려 그 미이라 이집트에서 발견된 미이라 속에 보존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 아주 말라 버린 그런 그 세포 안에 있는 DNA도 지금 다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네요. 야. 근데 이제 제가 퀴즈를 낼 때 뭐 이탈리아, 핀란드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도 혹시 이렇게 모기 같은 곤충의 혈흔이 수사에 혹시 활용이 되는 사례가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모기 혈흔으로 범인을 검거하거나 수사해 본 적은 없고요. 다만 주로 이제 파리. 파리요? 파리 예. 어떻게 되죠? 파리들이 주로 시신 에 많이 오죠. 그리고 네. 거기 알을 낳습니다. 그 알이 이제 변태를 하잖아요. 네. 변화를 해 나가고 구더기가 되어가고 그 딱 일정한 시간이에요. 온도와 주변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현장에서 발견된 그 파리 유충 혹은 알의 상태가 어떻고 네. 그러면 얼마가 지났겠느냐. 시간을 좀 추정해 볼 수. 그렇죠. 그 법곤충학이라는 용어도 참 재밌었는데요. 네. 이 법곤충학이 우리나라의 경찰에도 좀 도입이 되나요? 언제쯤 도입이 될까요? 사실 연구한 것은 꽤 오래됐고요.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유병언 당시 그 세모 네. 네. 여행사 회장으로 알려졌었죠. 그 공개 수배 중이었고 시신으로 발견됐잖아요. 과연 시신이 맞는지에 대한 건 유전자 감정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네. 언제 사망했느냐라는 것 역시 유병헌 시신에서 발견된 그 곤충, 특히 파리의 유충알, 구더기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으로 6월 2일이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을 특정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죠. 그것이 가장 알려진 최초의 사례이고요. 그 이전에도 사실은 연구를 많이 했고 최근에 경찰은 이 법곤충학을 아예 경찰 네. 국가수사본부에서 그 수사연수원 내에 그 실험실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됩니다. 네, 당첨자 많으신데 그래도 선정되신 분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1606번님, 정답 모기입니다. 어제도 한 마리 잡았어요. 항상 나쁜 걸로만 알았는데 수사에도 도움이 된다니 앞으로는 미워하지 말아야겠어요. 미워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미워하시고 수사에 도움도 되면 되죠. 네. 그다음 4466님요. 정답 모기 퇴근길 잘 듣고 있습니다. 힌트가 너무 결정적이라서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라고 네.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요, 7421번님, 저 같은 분이 또 계시네요. 모기라고. 네. 예. 정답자 여러분께 10분 추첨해서 홍삼 스틱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지금까지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덕원 씨 그리고 MBC 박소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